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세예요. 서울은 서초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구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수요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력이 크게 위축돼서 거래가 크게 감소했고요.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가격 약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7월 셋째 주에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 더 내리면서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까지 재확산되면서 구매 심리가 더욱 급냉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가격 약세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주택 구매를 한 분들의 걱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그렇죠. 이제 영끌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변동금리 쓰신 분들이 많은데 네. 대출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처분을 할까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사실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서 최근에 정부가 내놓기로 한 안심전환 대출이라던가 혹은 금리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는 금리 상한 특약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집값이 하락세라고는 하는데 지금 전국의 대장주라고 하는 강남이나 용산 아파트 값도 하락 전환했잖아요. 지금 이게 2년 2개월 만인가요? 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 급등 이후에 하락 전환이 된 것이고요. 다주택자 처분 매물이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이 겹쳐서 이제 이런 뭐 서울의 강남권이라던가 용산 같은 소위 투자자들이 좀 몰려 있는 상급 지역에서도 약세가 이제 나타나는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들로 분석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먼저 하락세가 시작된 것이 사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곽이나 저가 지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급지, 고가주택, 투자선호 지역에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가격 조정에 대한 불안감들이 점점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상급 지역에서는 매도자들이 가격을 크게 낮추고 있지는 않아서 매수자들이 원하는 급매물 가격하고는 현재 격차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네. 거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증가할 전망이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지금 굉장히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입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을 받을 텐데 우선은 입주 물량이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나 대전처럼 최근에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컸던 지방시장의 물량이 더 많이 몰려 있어서 지역 간의 양극화 편차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우선 있고요. 네. 일단 입주 시장에서 입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최근에 매수 심리가 관망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입주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거나 혹은 신축 입주 단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처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전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내려고 하시던 분들도 최근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세입자들이 월세로 많이 전환을 하시면서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입주 지연 사례가 늘면서 차질을 빚는 단지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네.
좀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에서 이렇게 세입자 찾기가 어려운 분들이 좀 싼 전세를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찾는데 기회가 되실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좀 미루고 전세나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저렴한 전세를 구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놨어요. 먼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바꾸는데 그동안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취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매겼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바뀌었다고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사실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변동안인데 핵심이 말씀하신 이제 과세 기준을 종전의 주택수가 아닌 전체 주택 가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적용되던 중과세율 제도가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세율도 종전의 절반 이하 정도로 낮춰줄 예정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고 종부세율이 6%까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구간별로 0.5에서 2.7% 정도의 세율로 대폭 낮춰줄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낮아져서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단 보유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일부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또 처분을 급하게 하시려던 분들도 세부담이 줄기 때문에 처분을 미루면서 보유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네. 현재 시장 상황이 금리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상당히 심리가 냉각돼 있어서 거래 자체가 수반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그 영향이 투자 심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된다던가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다행히도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을 할 때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를 11억까지, 다주택자는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 올해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 3억을 더해서 14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 대상이 되는데요. 네. 내년부터는 이 기본 공제 기준이 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 금액을 높여줘서 이 공제 기준을 높아진 주택 가격에 좀 맞추고 현재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맞춘다라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또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나 상속받은 주택 혹은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이 안 되는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주택수를 가릴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정책들이 다수 특례로 발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부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과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전체 평가 금액으로 하고 세율을 낮춰주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공제액이 한 번도 조정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상향 조정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요?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단 내년부터 9억까지 공제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들도 있고 세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낮춰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1주택자에 비해서 구간에 따라서는 다주택자들 혹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훨씬 더 크게 사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분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거긴 한데 시장 일각에서는 상대적
상대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줄여준다라는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당분간 좀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국회에서 야당의 합의를 통해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정이 되는 내용인데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저도 몇 개 살펴보니까 고가주택일수록 좀 특혜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규모 부자 감세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중과세율을 없애면은 다주택자들이 좀 더 버텨보자 이러면서 집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주면서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좀 내놓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좀 거래는 부진하면서 가격이 크게 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처분을 하려는 사유 중에 하나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좀 줄었을 때 처분을 하자는 의도였는데 이번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사실상 급하게 급매물로 처분할 사유가 없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가격을 더 낮춰서 팔려고 하지 않고 회수하거나 버티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시를 유도해서 가격을 좀 하향 안정, 연착륙시키겠다라는 방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랑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가 사실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 공백으로 이어지게 되면 시장에서도 좀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들이 있어서 좀 시장을 지켜보고 세법이라던가 추가 이제 조세 조절 등에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전세보증금의 매매 시세를 웃돌 때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이 깡통 전세가 수도권이나 지방에 보통 많았는데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전세 가격이 집값의 한 70 내지 80% 정도가 되면 소위 이제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처분이 되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깡통 전세 우려 대상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는 하는데요. 네. 최근에 집값이 오른 이후에 전세 가격이 따라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좀 먼저 조정된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오히려 집값에 역전하거나 육박하는 깡통 전세 우려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좀 중저가 주택에서부터 유형별로 보자면 뭐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뭐 신축 연립처럼 전세 가격이 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는 형태들에서 깡통 전세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의 외곽권의 저가 주택들이나 오피스텔이나 1세대 주상복합처럼 전세 가격은 높은데 매매 가격은 좀 정체돼 있는 이런 유형들에서 깡통 전세나 전세 역전 사례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처분한다라고 해도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이 굉장히 좀 고민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깡통 전세 사례가 좀 늘어나다 보니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서 안전장치를 해두셨어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보증보험을 들었어도 이제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세입자들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쟁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그런 제도들이나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들의 고충이 좀 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높아진 전세 가격 대신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를 선택하시는 세입자들이 늘고 아니면 전세 가격이 높아진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떠밀려서 이사를 가시는 상황들이 나타나서 지표상으로는 전세 시장이 좀 안전해 보이는 이런 좀 왜곡돼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세금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향후에 깡통 전세를 어떻게 좀 대비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깡통 전세 피해자를 좀 막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보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즉시 전월세로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부분은 당연히 좀 도움이 되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좀 염가의 임차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나 아니면은 보증금 반환 사고 같은 것들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공급 규모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공급되는 주택들의 이제 입지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유형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 네. 세입자들을 완벽하게 좀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집주인들 중에서 이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고를 냈었던 경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납세 정보 이제 세금을 계속 좀 체납하고 있다던가 이런 집주인들의 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방침이 나왔고 예, 보증보험을 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또 많지는 않지만 보험료 부담도 좀 줄여주는 이제 청년계층들에게는 보험료 부담도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라던가 또 일부지만 의도적으로 이제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네. 실제로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분쟁을 이제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해결해주는 제도나 이제 장치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이제 좀 저렴한 주택 공급 증대나 내 집 마련 주거 정책이나 이제 재정 지원 같은 것들을 계속 확대해서 가격을 연착륙시키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인 뭐 최선의 해결 방안일 텐데 최근에 금리 변동성도 크고 경기가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네. 정부가 이런 계속 내 집 마련 지원이나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실제 추진에는 좀 걸림돌이 많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당 야당 간의 이런 대립 때문에 국회 상황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발표하는 대책들의 이제 현실화 과정에도 여전히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발표된 것들 포함해서 차질 없는 안정대책 계획 실행 같은 것들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최근에 경착륙 경고 등이 좀 켜지고 있는 지방시장에서의 빠른 안정대책이나 적절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아서 계속 좀 빠른 대응이 시급하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